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시면서 독식 회차가 됐습니다. 제가 구매해서 공유 드렸던 최종 픽은 10경기가 적중을 하면서 아쉽게 등수에는 들지를 못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한 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최종 픽은 예를 들어서 일반 구독자분들께는 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멤버십 분들께는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구매하는 픽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 14경기 중에 5, 6경기 정도만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는 거지 픽을 다르게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종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한 게 승인데 분석 내용을 말씀드릴 때 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무승부가 나오면 제가 무승부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맞았다? 뭐 라고 말하는 건 좀 핑계대는 것뿐이다. 제가 핑계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 픽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대로 최종 픽 딱 한 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말에 제가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최종 픽 관련해서 3경기 틀린 상황이고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드린 이무 깍두기 주세요 컨텐츠 쇼난 무승부는 적중했으나 사간도스가 부러졌다. 그래도 한 놈만 팬다 컨텐츠 김천상무 단통패 적중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공지글을 올려드렸었는데 야 진짜 꼬여도 얼마나 꼬인 분인지 일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김천상무 단통패 적중한 게 자랑이냐고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드린 걸 전체 공지로 썼다 하면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이런 분들 항상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요새 그냥 과감하게 바로바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악플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반박을 하면 신나서 더하기 때문에 차단을 해버리고 관심을 안 주는 게 답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악플들 때문에 멤버십 시스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가입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멤버십 금액을 정할 때도 한 달에 얼마가 누구한테는 없어도 되는 돈이겠지만 누구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990원, 3,990원, 4,990원으로 나눠서 상황이 되시는 대로 가입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 참 어떻게 해야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 모두가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결과 복귀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바로 내일 저녁 6시 50분까지 34회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린 경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33회차 14경기 중에 4경기를 틀렸고 틀린 4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2번 경기였죠. 제주 대 FC 서울 경기였습니다. 제주의 3연패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고 제주의 승과 무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FC 서울이 주중 FA컵 경기까지 치르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크다라고 봐서 제주의 단통 승을 선택을 했는데 생각대로 제주가 초반 제르소와 김범수 선수가 연이어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쉽게 이기겠구나 했는데 FC 서울도 젊은 자원인 정한민 선수와 강성진 선수의 골로 2대2 무승부가 나와버렸습니다. FC 서울 젊은 선수들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쭉 맞아가다가 9번 경기였죠. 포항 대 울산 현대 경기에서 틀려버렸습니다. 일단 포항의 허용준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임상엽 선수 혼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허용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예상치 못한 카드 김승대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울산의 뒷공간을 털어버렸습니다. 라인 브레이커의 진가가 나온 것 같고 승무패 패턴적인 부분에서 올해 승무패 9번 경기에서 9회째 정배당이 뜨고 있는데 과연 10회 연속 정배당 결과가 뜰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이 경기에서 역배가 떠버렸습니다. 패턴적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적중을 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11번 경기 사간도스 대 비셀고베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사간도스의 승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사간도스가 2골을 쳐먹히면서 패배를 했네요. 이 경기는 비셀고베가 최근 경기력은 쓰레기지만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대 전적 그대로 경기 결과가 떠버리면서 확실히 상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 경기였던 수원 삼성 대 인천 경기는 수원 삼성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역시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측면이 양팀 모두 부족하다라는 게 보였던 경기였어요. 일단 틀린 경기는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최종픽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의 경우는 J리그 경기의 경우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만 말씀을 드릴 거고 최종 픽은 내일 오후 3시 정도까지 멤버십 전용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K리그의 경우는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픽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K리그 경기들의 경우 제가 경기를 봤지만 J리그의 경우는 아직 못 본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경기 영상을 좀 찾아보고 최종 픽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이미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38%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영상 찾기도 쉽고 보기도 좋은데 왜 구독을 안 하시고 자꾸 몰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김천 상무 대 제주. 김천 상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김천 상무의 승무패 확률 승 12%, 무 46%, 패 42%로 김천 상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0%, 무 20%, 패 60%로 김천 상무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김천 상무는 홈에서 5경기 승리가 없고 제주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김천 상무 기준 4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김천 상무 홈에서는 3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제주가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이 경기 맞대결 전적에서 제주를 상대로 김천 상무가 굉장히 우세했다라는 점 많이 고려를 했고 김천 상무가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김천 상무가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전북과의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와 정승현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이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관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제주는 지금 수비에 정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강원전에서 4골을 실점했고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2골을 실점을 하면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또한 주민규 선수가 너무나도 계속 풀타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로테이션을 한번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한 패턴적으로 제주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올해 승무패 1번 경기에서 3연속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는데 현재 2회 연속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으로 볼 때 김천 상무의 승과 패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역배이긴 하지만 김천 상무가 홈에서 승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천 상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성남 대 포항. 성남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성남의 승무패 확률 승 10%, 무 37%, 패 53%로 성남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 무 43%, 패 50%로 역시 성남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성남은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역배당을 받고 3무 6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성남은 홈에서 10경기째 승리가 없고 포항은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성남 기준 3승 6패를 기록 중이고 성남 홈에서는 3승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이 경기는 성남이 쉽게 패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성남이 박수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찬스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동훈 선수도 영입을 해와서 지난 경기에서 골도 기록을 했지만 업사이드로 인해서 골 취소가 됐었죠. 또한 맞대결 전적으로 볼 때도 21년 3월 이후에 성남의 3번의 홈 경기에서 성남이 모두 승리를 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성남 사이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전력으로 본다면 포항 승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경기에서 울산을 상대로 완벽한 역습 전개를 보여주면서 김승대 선수도 오랜만에 포텐이 터졌으나 성남을 상대로 할 때는 뒷공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역습 축구의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경기력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포항이지만 포항도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뻥축구 한 방에 성남 시즌 홈 첫 승 제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성남의 승모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자, 3번 경기 울산 대 강원. 울산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울산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29%, 패 18%로 울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3%, 무 41%, 패 6%로 역시 울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강원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8번의 역배당을 받고 4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울산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강원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울산 기준 8승 1무를 기록 중이고 울산 홈에서는 8승을 기록 중이네요. 일단 울산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뒷공간이 개털리면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맞대결 전적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을 상대로 홈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이고 레오나르도 선수가 징계로 한 경기를 쉬고 나와서 그런지 지난 경기에서 좀 0점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코 선수와 아마노준 선수도 언제든지 터져줄 수 있기 때문에 울산의 승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다만 엄원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는 게 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상대팀 강원은 제주와 성남을 상대로 2골 이상씩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이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글쎄라는 물음표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이 발샤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해서 지난 경기에서 잠깐 출전을 했는데 발샤 선수의 슈팅 발사 수준은 괜찮아 보였으나 5분 뛰고 부상으로 결장 의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메디컬 체크를 제대로 하고 영입을 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강원이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 비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건 개 오바를 싸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 상성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울산 원정 경기라는 점 때문에 저는 울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가시마 대 세레소사카. 가시마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가시마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3%, 패 19%로 가시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3%, 무 27%, 패 20%로 역시 가시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가시마는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네요. 또한 올해 승무패 4번 경기에서 3연속 정배 결과가 없었다는 패턴도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가시마 기준 7승 1무를 기록 중이네요. 자, 5번 경기 가시화 대 나고야. 가시화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가시화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27%, 패 20%로 가시화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21%, 패 21%로 가시화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가시화는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4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나고야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3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나고야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가시화 기준 4승 2무 4패를 기록 중이고 가시화 홈에서는 2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6번 경기 FC 도쿄 대 삿포로. FC 도쿄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도쿄의 승무패 확률 승 47%, 무 29%, 패 24%로 FC 도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5%, 무 36%, 패 9%로 역시 FC 도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FC 도쿄는 이번 시즌 홈에서 6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삿포로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FC 도쿄 기준 3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FC 도쿄 홈에서는 3승으로 FC 도쿄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요코마리 대 산프이로. 요코마리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요코마리의 승무패 확률 승 65%, 무 25%, 패 10%로 요코마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7%, 무 33%, 패 0%로 역시 요코마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요코마리는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정배당을 받고 7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산프이로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요코마리는 홈에서 4경기 연승과 9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그리고 올해 승무패 7번 경기에서는 2연속 역배 결과가 없었다라는 점도 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요코마리 기준 4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요코마리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8번 경기 이와타 대 후쿠오카. 이와타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와타의 승무패 확률 승 19%, 무 43%, 패 38%로 이와타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7%, 무 26%, 패 37%로 이와타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후쿠오카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한 번의 정배당을 받고 승리를 기록을 했네요. 패턴적으로 후쿠오카는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올해 승무패 8번 경기에서 3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도 패턴이 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이와타 기준 2승 2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이와타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9번 경기 쇼난 대 간바 오사카. 쇼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쇼난의 승무패 확률 승 41%, 무 33%, 패 26%로 쇼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3%, 무 40%, 패 27%로 역시 쇼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쇼난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는 없다라는 패턴이 있고, 간바 오사카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쇼난 기준 2승 2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쇼난 홈에서는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10번 경기 비셀고베 대 시미즈. 비셀고베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비셀고베의 승무패 확률 승 38%, 무 43%, 패 19%로 비셀고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3%, 무 42%, 패 25%로 역시 비셀고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비셀고베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비셀고베 기준 2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비셀고베 홈에서는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1번 경기 수원 삼성 대 대구. 수원 삼성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수원 삼성의 승무패 확률 승 27%, 무 23%, 패 50%로 수원 삼성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0%, 무 30%, 패 30%로 수원 삼성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대구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정배당을 받고 2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대구는 원정에서 9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대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수원 삼성 기준 2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수원 삼성 홈에서는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수원 삼성은 참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인천과의 경기에서 김건희 선수가 그나마 좀 돌파나 슈팅적인 측면에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새로 영입된 마나부 선수 또한 드리블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나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꾸준히 패배가 없이 경기를 하고 있고, 부상으로 빠져있던 정태욱 선수도 돌아왔고, 제카 선수도 부상인 줄 알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출전을 했죠.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 아무리 원정에서 아직 1승도 없는 대구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6무 3패로 지금까지 무승부가 너무 많았죠. 이번에는 원정 1승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 홈에서 세징야, 고재현, 제카 선수가 모두 수원 삼성을 상대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넣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원 삼성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어요. 12번 경기 인천 대 수원FC. 인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인천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17%, 패 28%로 인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5%, 무 27%, 패 18%로 인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인천은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모두 승리를 기록을 했네요. 패턴적으로 인천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수원FC 역시
서울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인천 기준 3승 4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인천 홈에서는 3승 1무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역시 인천의 무고사 공백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고사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역시나 골 결정력이 부족했던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김보섭 선수가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거나 골대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만 더 다듬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골 결정력적인 측면을 비교를 하자면 라스와 이승우가 있는 수원FC 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원FC의 경우는 원정에서 골을 더럽게 못 넣긴 하지만 니실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 활동량적인 부분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정태욱 선수의 피지컬에 완전히 개처발린 이승우 선수가 그래도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골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승우 카드가 인천에는 통한다라는 점 또한 최근 맞대결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인천이나 수원FC나 패턴적으로 무승부는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인천이 홈에서 수원FC에 강했다라는 점도 있어서 이 경기 인천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우라와 대 교토상가. 우라와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우라와의 승무패 확률 승 32%, 무 39%, 패 29%로 우라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1%, 무 41%, 패 18%로 우라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우라와는 홈에서 7경기째 패배가 없고 교토상가는 원정에서 4경기 연패와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우라와 기준 4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지만 사실상 최근 맞대결 두 번을 제외하면 12년 전 맞대결 전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맞대결로만 따지면 교토상가가 홈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14번 경기 FC 서울 대 전북. FC 서울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서울의 승무패 확률 승 17%, 무 33%, 패 50%로 FC 서울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9%, 무 9%, 패 82%로 FC 서울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FC 서울은 이번 시즌 홈에서 두 번의 역배당을 받고 두 번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네요. 패턴적으로 FC 서울은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팀 전북은 원정에서 8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올해 승무패 14번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FC 서울 기준 2무 8패를 기록 중이고 FC 서울 홈에서는 4패를 기록 중이네요. 일단 이 경기도 울산 대 강원 경기와 마찬가지로 상성적인 측면에서 FC 서울이 너무나도 밀리고 있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전북과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승부를 할 당시에 FC 서울은 박동진 선수가 극장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개새끼 마냥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 싸는 골 세레머니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어쨌든 그 박동진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오스마르, 한승규, 황인범, 나상호 선수 또한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할 당시에 제가 계속 최근 경기력이 개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전북의 삼류첸코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뛰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만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지난 33회차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전북이 김천 상무를 상대로 또 삼류첸코를 선발로 내보내진 않을 거다. 컨디션이 개쓰레기인 걸 김상식 감독님도 눈이 있으면 봤을 거다라고 구스타보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의 김상식 감독님께서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또 삼류첸코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서 75분을 뛰게 했죠. 아, 참. 그리고 구스타보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5분 만에 헤딩골을 기록을 했죠. 왜 이렇게 경기 보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15분만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로 구스타보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전북이 충분히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FC 서울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에 들어온 14경기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의 경우는 이번 회차만 불가피하게 화요일 오후 3시 정도에 멤버십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